안녕하세요. 천재소방입니다. 2022년 11월 1일 날 이거 최근 개정된 법 이제 마지막 세 번째네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제 변경된 부분이나 전부 개정이죠. 전부 개정된 부분에서 소방기술사가 이제 129에 그러니까 출제 가능한 부분, 개정된 부분 위주로 해서 이게 서머리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129회 시험 치신 분들은 반드시 이 영상을 보시고 서브노트 정리해서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상하는 이 자료는 이제 천재소방 다음 카페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선 개정 이유는 다 아실 것 같고 제가 2022년 10월 1일 날 이제 전부 개정이 됐는데 이제 소방시설법이 이제 분법화되면서 전부 개정이 됐죠. 그 중에 화재 안전 기준이 이원화되면서 화재 안전 성능 기준, 화재 안전 기술 기준 두 가지가 되면서 저희가 이제 205번 영상에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자, 소방 화재 예방법이죠.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련 법률 이게 이제 신설이 되면서 제가 206번 한번 쭉 영상을 해서 안내해 드렸죠. 자, 이번에는 요겁니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오겠죠. 소방시설법이 이제 전부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이제 법 자체는 2021년 11월 30일 날 개정이 됐고,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이 이제 이렇게 22년 11월 29일하고 22년 12월 1일 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서머리만 해가지고 제가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요겁니다. 제가 200 화재 예방법 하면서 한번 표로 만드는 부분입니다. 욕하는 법률, 자, 욕하는 시행령, 이제 욕하는 시행규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3단 비교를 해서 이렇게 제가 표를 만들었고, 제가 이 파일에 보시면 왼쪽에 이게 목차가 있습니다. 이제 목차에 보시면 이렇게 총칙 쭉 해가지고 뭐 2장, 그다음에 3장, 4장, 5장, 6장, 7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되는데 제가 시험에 잘 나오고 개정된 부분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제가 서머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개정이 안 된 부분입니다. 개정이 안 된 부분도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개정된 위주로 제가 영상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2조입니다. 관련 법률 2조래요. 2조에 보시면 어, 정의 부분입니다. 정의. 자, 정의는 제가 이 빨간색 칠해놓고 옆에다가 개정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 신설이면 신설, 개정이면 개정 이렇게 써놨습니다. 기존의 법률에 이제 개정된 부분입니다. 뭐 소방시설이나 소방시설 등은 그대로 있었고 4번에 보시면 자, 화재 안전 성능이라는 용어가 이제 신설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화재 안전 성능 기준 여기 이제 화재 안전 기준이 이렇게 분법이 됐죠. 그래서 화재 안전 성능이라는 용어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방 대상물의 재료, 공간, 설비 등의 요구되는 안전 성능을 말한다. 화재 안전 기준에 보면 뭐 어떤 재료고 어떤 공간에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성능 위주 설계 용어가 이렇게 나왔네요. 건축물의 이제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공학적인 방법으로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이죠. 공학적인 방법으로 화재 안전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요거 기억해 두시고 요 용어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안전 기준도 용어가 새로 들어왔죠. 소방시설 설치 관리를 위해서 다음 광고 기준을 말한다. 이래서 성능 기준하고 기술 기준이 나눠집니다. 이것은 제가 205번 영상에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용품이라는 용어도 이렇게 신설이 됐네요. 그래서 신설된 부분 단답으로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행령입니다. 자, 시행령에서는 뭐 문창청, 뭐 피난청 이런 거는 변함이 없고
그다음에 소방시설은 별표일에 따른다. 이것도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자 2조 1항 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서 2조 1항 2호에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대통령으로 정하는 거 있죠. 소방시설 등에서 여기가 이제 자동 방화 샤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방화 샤터인데 자동 방화 샤터로 건축하고 용어를 똑같이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5조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자,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이 별표인데 이 별표이가 일부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시행령 보시면 이 별표 2 있죠? 빨간색 돼 있죠? 여기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어,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 이제 개정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거 하나 여기 체크해 놨습니다. 자, 1호 나목, 1호 다목. 자, 1호 나목하고 다목은 뭡니까? 2024년 12월 1일 날 시행한다. 이거 말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공동주택, 공동주택이 특징적 대상물이 처음에는 아파트 등하고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연립주택이랑 다세대주택이 소방법에서는 원래 이게 주택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에 연립주택이 없었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아파트도 아니고 기숙사도 아니니까 얘가 주택으로 분류되면서 소방 시설이 다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정소방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 개정하면서 연립주택이랑 다세대 주택을 특정 공동주택으로 넣으면서 2024년 12월 1일부터는 소방시설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요 근거는 자 우리 건축법 건축법에 보시면 자 이 보시면 자, 건축법 시행령이죠. 건축법 시행령에도 용도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우리 소방에는 단독주택에는 특징소방 대상물이 없죠. 바로 이제 공동주택에 들어갑니다. 건축에 있는 공동주택은 좀 복잡하지만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결과만 볼게요. 공동주택은 이렇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소방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거기 하나 개정이 됐고 그다음에 쭉 보시면 뭐 다 이전과 똑같습니다. 자, 개정된 내용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아파트 공동주택의 특수소방 대상물은 단답으로도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쭉 없습니다. 자, 좀 기네요. 자, 그리고 30번에 보시면 이제 복합 건축물인데 자, 전기 저장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저장 시설은 뭐 수변전 설비하는 어떤 건물에 뭐 지하에 이렇게 있거나 지상으로 해서 컨테이너로 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맞죠? 예, 저 지하에 보면 이렇게 전기 저장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실일 수도 있고 사무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요거가 요거랑 복합이 된다 이 말이죠. 복합 건축물이 되면 여러 가지 소방 시설이 많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전기 저장 시설을 어, 이제 면제해 줍니다. 보지 않는다 해서 건축의 설비로 보는 거죠. 전기 저장 시설을 포함한다 해서 이 문구가 하나 들어갔죠. 그래서 복합 건축물. 자, 공동주택하고 복합 건축물은 별도로 이제 단답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계급부라는 용어가 뭐 조금 간소화됐지만 요거는 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자, 이 이제 별표 2에 대한 부분만 또 한 번 더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신설이 됐죠. 자, 기술 기준의 재정 개정 절차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205번 영상에 한번 소개 드렸지만 자, 기술 기준은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이죠. 기술 기준은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심의 의결해서 소방청장에게 이렇게 제출을 하고 소방청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반복 공개해가지고 한다 해서 공고문 형태로 소방청장이 한다. 이 내용입니다. 이거는 205번 영상에 제가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국가지방단체의 책무가 있지만 이번에 들어온 게 이제 관계인의 의무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관계인. 이거는 이제 시험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바뀐 거니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소방시설 등을 이제 기능과 성능, 뭐 보존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재원을 확보해야 되고 국가지방단체에 적극 협조해야 되며 점유자도 적극 협조해야 된다 해서 요 문구가 개정이 됐네요. 이거는 이제 시험에는 뭐 나올 가능성이 좀 없죠. 자,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자, 요겁니다. 건축 허가 등의 동의가 개정이 됐죠. 법은 뭐가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뭐 1항은 크게 바뀐 게 없고, 자, 이 보십니다. 4항. 자, 사항에 보시면 본부장이나 서장은 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건축물 등의 다음 사항을 따르고 검토해서 행암 운영을 정하는 기간 내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된다 해서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거고, 요 2번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를 동의할 때 보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 설치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동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가 개정이 됐네요. 개정이 됐고 5번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5번이 본부장, 서장은 사항에 따라 건축 허가 등의 동의를 알릴 경우 원활한 소화 활동 및 건축물 등의 화재 안전 성능이 나오네요. 여기도 맞죠? 화재 안전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음 검토 자료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해서 5번이 어떤 자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자료를 첨부할 수 있네요. 자, 건축법 49조면 피난시설 등이죠. 피난시설 방화구역. 자, 49조에 따른 소방관 진입창, 그다음에 방화벽 마감 재료, 그다음에 이하 방화시설이라 그러죠. 그다음에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 등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요게 대통령으로 하는데 이 부분 조금 한번 볼게요. 먼저 조금 요 보면 나옵니다. 자, 이게 보면 자 나옵니다. 자,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설치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해서 요게 중요하죠.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설치, 그다음에 승강기의 설치, 그다음에 주택단지 안의 도로 설치, 그다음에 자동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 옥상 광장, 뭐 헬리포터, 그다음에 소방서장이 활동 및 피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요게 이제 건축 동의 시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다시 법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건축 동의 시 이제 추가되는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부분만 또 이제 모범 답에 서비스를 또 이렇게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은 크게 바뀐 게 없지만 요거만 받겠습니다. 자, 원래는 어, 이제 건축 사용 승인이래 가지고 사용 승인은 자, 건축 허가가 나고 준공이 나면 옛날에는 이제 건축 준공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준공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용 승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용 승인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문구가 바뀌었죠. 바뀌었으니까 똑같이 바꿔줍니다. 자, 승인 및 같은 법에 따라 사용 검사 학교는 따라 승인 그다음에 다른 이제 같은 법에 대해서 사용 승인을 포함한다. 즉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외에 주택법에 따른 승인, 그다음에 사용 검사, 그다음에 학교 시설 촉진법에 따라 승인 이런 거를 다 포함한다.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더 바뀐 게 여기 바뀌었습니다. 건축 허가 동의 대상 중에 이제 풍력 발전소가 동의 대상에 들어왔다. 왜냐하면 풍력발전소 화재가 나니까 그쪽에도 이제 동의를 해서 좀 화재를 좀 안 나게 설계부터 지키겠다. 뭐 이런 의도죠. 그다음에 보면 요겁니다. 건축 허가 이제 건축 이제 동의 대상 중에 9번하고 10번이 추가됐습니다. 요거는 서버에 반드시 정리해 주십시오. 시험에 답 써야 되죠. 자, 대상 문제 공장 또는 창고 시설이 이제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 됐네요. 지정 수량의 720배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공장이나 창고인데
750배 이상의 특수 가연물을 지정하는 것은 이제 허가 동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10번에 보시면 자, 가스 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 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도 들어갔네요. 이거는 뭐 당연히 시험에 너무 답 써야 되겠죠. 시험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아까 설명드렸고 시행 규칙입니다. 자, 시행 규칙은 자, 건축 허가 등 용인은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또 이거 바뀌었죠. 사용 승인이 이제 주택법에 하고 학교, 각종 이제 건축 허가 등이라고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 포함을 시켰고 또 뭐가 포함시켰냐면 이게 또 바뀌었습니다. 어, 건축 허가 동의 시 제출에 대한 서류인데 다음 과목의 설계도서입니다. 자, 설계도서인데 설계도서가 좀 더 자세해졌습니다. 건축물의 설계도서 그래가지고 건축물의 개요, 배치도, 주단면도, 인면도를 제출해야 되고 요거는 이제 추가됐습니다. 자, 그리고 청별 평면도, 방화구획도, 마감 재료표, 소방차 진입 동선도 및 이제 부서 공간 위치도 해서 1번부터 6번까지가 추가됐습니다. 요거는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라 서류가 추가된 걸 반드시 써주십시오. 그리고 소방시설 설계도서에 다음 사항이 추가가 됐네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추가됐습니다. 자, 내진 설계 개통도 및 이준층 평면도 해서 내진 시방서랑 그다음에 상세 설명 도면을 제외한 간략한 개통도나 평면도가 추가가 됐네요. 이것도 건축 허가 동의 서류를 쓰라 하면 써야 됩니다. 이거는 기출된 문제니까 써야 됩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건축 허가 동의도 네, 이제 완벽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자, 그다음에 성능 위주 설계. 자, 성능 위주 설계가 기존에 이제 법하고 시행령은 있었습니다. 근데 시행 규칙이 원래는 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뭐가 바뀌었냐? 자, 보십니다. 자, 시행 규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기존에는 옛날에 소방시설 등의 성능 위주 설계 방법 및 기준이 이제 삭제가 되고 이게 이제 시행 규칙으로 이렇게 시행 규칙이 이렇게 성격이 되면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된 내용이 여기 이제 싹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이제 큰 걸 보시고 성능 설계 한번 보겠습니다. 성능 설계는 처음에 이제 신축하는 경우에만 성능 설계를 해야 한다. 나와 있고 이제 2번, 3분이 이제 시설대 부분입니다. 자, 성능인 설계를 할 경우 건축 허가하기 전에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연면적, 높이, 청수의 변경 등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사율에서 신고하는 성능인 설계 변경 신고하는 경우도 똑같다. 그래서 요 이제 변경 신고인데 이 변경 신고가 시행령에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시행령에 쭉 보시면 이제 변경 신고입니다. 이게 변경 신고가 소방시설 등의 성능 위주 설계 방법 및 기준에 이제 삭제가 됐죠. 이게 이제 편입이 되면서 변경 신고가 이제 요 구에 보면 여러 가지 엄청 많았어요. 뭐 연면적이 얼마, 뭐 10% 증가되면 어떻게 된다 이거 있죠. 그게 이제 다 삭제가 되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걸로 아주 간소화됐죠. 연면적, 높이, 청수의 변경 등 행하모령을 정하는 사유란에서 연면적, 높이, 청수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해서 아주 간략화시켰습니다. 옛날에 뭐 연면적 10%뭐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변경이 있는 경우는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 다만 건축법에 따른 뭐 제외한다. 요거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부분 변경 신고 부분이 가장 큰 이슈네요. 그래서 변경 신고 살펴봤고 이제 세 번째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이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제 다시 이제 건축물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이항 사항에 따라 가지고 이제 성능 위주 설계 평가단의 검토와 평가를 맡아야 된다서 성능 위주 설계 평가단 여기 이제 검토를 받네요. 그리고 뭐 필요한 경우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승리 설계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설계 절차에 필요한 사항이나 승리 설계 기준은 이제 시행 여기 이제 행안부령으로 따른다 해서 여기까지가 변경이 됐네요. 자, 변경이 되고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능이 설계의 범위가 개정이 됐네요. 뭐가 개정됐는지 볼게요. 자, 추가가 됐습니다. 뭐가 추가됐냐? 5번이네요. 자, 참고 시설 중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다 면적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이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가 되고 또 8번 터널 중에 수저 터널 또는 길이가 5,000m 이상인 것 같아서 이 두 가지가 추가됐네요. 그러면 성능이 설계 대상을 쓰라면 답이 8개로 늘어났죠. 이거 반드시 준비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시행 규칙입니다. 요거는 이제 다 신설인데 이제 구 소방시설에 따라왔기 때문에 읽어만 볼게요. 성능 설계를 한 자는 신고서를 서장에게 신고하고 사전 검토에 따라 보완 내용을 포함해야 된다. 그리고 할 때 화재 안전 성능 시험에 대한 계획 서류하고 그다음에 화재 안전 성능 비교표 그리고 이제 건축물 도면인데 이게 추가됐습니다. 마감 도료하고 방화 후획도를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류가 추가됐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성능 위주 설계 신고할 때 신고 서류 이거 시험에 잘 물어보죠. 설계도서 가나 다라 마 바 중에 이제 답이 틀려졌죠. 뭐가 틀렸습니까? 요 두 개를 더 넣어줘야 되죠. 온라인에 없었습니다. 네,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답이 틀렸으니까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계 도면은 변함없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내진 설계 개통도 및 기준층 평면도가 또 서류에 들어가네요. 소방시설 서류에 한 개 더 추가되네요.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서장은 대상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첨부 서류 보완에 필요한 경우에 7일 이내에 보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고된 설계의 검토평가는 소방서장이 선의 설계 평가단에 의뢰를 하고 20일 이내에 심의 의결을 해가지고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고 중앙에는 20일 이내에 심의해야 된다. 이거는 필요한 경우에 합니다. 그리고 수리 여부를 통보해야 된다. 변경 신고라고 설명드렸고 변경 신고 서류 가지고 14일 이내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능인 설계 사전 검토 성능인 설계 사전 검토 신청서를 서장에게 제출하면 여기도 보면 서류가 바뀌었죠. 화재 안전 성능의 확보 계획 요 문구가 바뀌었고 그다음에 마감 재료 방화구역도가 들어가네요. 그 외에는 뭐 이거는 이제 소방 도면에는 뭐 그런 거 없네요. 내진 설계는 없네요. 내진 그다음에 선진 설계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 보완한 다음에 7일 이내에 보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전 검토된 신청된 선진 설계에 대한 평가 검토는 소방서장 본부장이 평가단의 검토를 요청해야 된다. 사전 검토 결과서를 작성해서 통보하고 중앙위원회가 심의를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 이 앞에 똑같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데 성능 설계 기준이 이제 나오는데 요거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요거 다음 학과코를 포함해야 된다. 요거 기억해 두십시오. 이거는 준비해 두십시오. 성능 설계 기준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은 뭡니까? 소방자동차, 소방관, 지림로들, 그다음에 화재 위험성 및 피난, 최적의 소방시 설치, 소화수 공급 최적화, 피난 경로 안전성 확보, 방어구획, 지하층 안전 확보. 요 7가지를 반드시 이게 시험 나옵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장이 정하는데 이거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고시나 공고 등으로 올라오면 제가 다시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성능인 설계 이제 시험 나올 문제 다 살펴봤고 이제 성능인 설계 평가단입니다. 이것도 이 보시면 기존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이제 기존에 없던 내용이죠. 왜냐하면 성능인 설계 평가단이 보시면 여기 이제 소방시설 등의 성능인 설계 방법 기준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평가단으로 들어오면서 다 편입이 됐죠. 이거는 이제 딱히 시험에 넣을 부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필요한 신문만 읽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남아는 요 이제 11조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주택에서 원래 이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이 있었는데 11조 해가지고 이제 자동차에 설치해야 되는 소화기 등에서 11조가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요거는
25점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준비해 두십시오. 그리고 시행규칙까지 이렇게 별표까지 지어주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촬영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이렇습니다. 5인승 이상의 승용 자동차,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촬영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행안부령으로 따른다. 요거죠, 행안부령. 그다음에 자동차 검사 시 차량을 소화기 설치 여부를 매년 12월에 뭐 소방청장에 통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1번, 2번, 3번 법을 알아두시고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은 별표 이네요. 별표 2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자, 시행규칙 별표이네요. 밑에 시행규칙 별표 2 열었습니다. 해보시면 자, 제가 정리해놨죠.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기준. 자, 승용, 승합입니다. 승용은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 한 개를 비치해야 된다. 승합은 경형 승합은 1단 이상의 소화기 하나. 승차이는 15인 이하는 능력 단위 2단위 소화기 하나 이상 또는 능력 단위 1단위 소화기 2개. 그다음에 쭉 보면 뭐 또 있습니다. 이제 위치를 정해놨죠. 16층 이상 35층 이하는 능력 단위 2단위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자, 그다음에 쭉 볼게요. 16인승 35인승 이하는 능력 단위 2단위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이 경우 뭐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더 추가하라. 그다음에 36 이상은 능력 단위 3단위 이상, 3단위 이상 소화기 하나, 능력 단위 2단위 소화기 하나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화물 자동차, 특수자동차도 중형, 대형에 따라 가지고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 하나, 능력 단위 2단위 소화기 하나,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설치해야 된다. 이것도 신설됐네요. 그리고 특수자동차, 위험물, 특수자동차도 자, 특수자동차는 이동 탱크 지장 자동 소화용 장치 설치 기준 자리에 지나가는 능력단위 수량 이상을 설치할 것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그다음에 요거 이제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 시설의 관리 등입니다. 자, 이거 원래 있었는데 무엇이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가 바뀌었냐면 자, 소방시설 정보관리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소방시설을 어떻게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건축 허가 동의할 때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본부서장은 소방시설의 작동 등을 실시간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범위가 더 커졌습니다. 동의할 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건축물이 준공이 나서 이렇게 이제 설치할 때 자, 보시면, 자, 설치하는 소니트 관리할 때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이거 한번 기억해 두시고. 소방청장 본부장은 작동 정보에 해당하는, 작동 정보를 관리인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구축 운영에 대한 대상은, 이제 대상은 다른 소방안전관리물 중 소방안전관리 지자체를 고려해서 대통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뭡니까? 소방시설 정보관리 시스템을 작동 정보는 관리인이 통보해야 되고 그 이제 관리하는 대상은 명으로 따른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자, 설치 관리해야 하는 소방 대상물은 이렇습니다.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리인이 대상물 관리 대상은 별표 4. 그다음에 별표 4. 그리고 종합시설 정보관리 시스템에 구축을 해야 되는 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 의료, 노유자, 숙박, 업무, 숙박, 공장, 창고 요거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소방시설 정보관리 시스템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바뀌었네요. 자, 그리고 별표 사이에 보면 이제 소방시설물에 설치 관리해야 되는 소방시설이 나오는데 별표 사가 좀 바뀌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별표 사는 이렇습니다. 자, 이제 바뀌었는데 자, 나중에 알겠지만 자, 1호 나목이 2호 마목은 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건 기억해 두십시오. 2022년 23년 12월 1일. 요거죠. 이게 이제 요거 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말이에요. 자, 자동 소화 장치의
대상이 바뀌었네요. 원래 요거밖에 없었는데 여기가 추가됐죠. 그러면 자동 소화 장치의 설치 대상은 단답으로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상업용 자동 주방 장치 설치 대상은 이렇습니다. 자, 판매 시설 중에 대규모 점포가 입점해 있는 일반 음식점, 그다음에 집단 급식소에 자, 상업용 장치가 추가됐네요. 요거는 2023년 10월 1일에 시행이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내 소화전에 이게 추가됐습니다. 자, 터널, 지하 가중 터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터널에서 이게 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는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스프링클러 대상이 자, 숙박 시설이 스프링클러가 됐습니다. 자, 숙박 시설에 600이죠. 이거 실무하시는 분은 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렉시 창고의 모든 층입니다. 이게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렉시 창고가 있는 부분이라서 좀 애매한 문구가 있었지만 모든 층으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창고 시설도 모든 층, 다 모든 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요겁니다. 자, 간이 스프링클러 대상이 추가됐습니다. 이것도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이죠. 자, 간이 스프링클러 대상이 여기 이제 1이 추가됐습니다.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까 우리 봤죠? 용도가 추가됐던 거 이게 이제 간이 스프링클러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설치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하자는 기준에 따라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해서 지금 이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가 지금 이게 뭐 패키지로 할지 어떻게 할지 아직 규정이 없어가지고 조금 혼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자동 소화 장치하고 간이 스프링클러는 반드시 정리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단독 경보용 감지기도 좀 바뀌었습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도 대상도 바뀌었습니다. 보면 5번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이제 면적이 삭제됐습니다. 면적이 삭제됐고 자, 5의 경우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설치하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연동형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 부분도 연동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지금 대상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비상경보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동물, 식물 관한 부분 지하우로 제외한다. 부분이 들어갔네요. 자탐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탐도 공동주택 중 아파트, 기숙사,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입니다. 면적이 삭제됐죠. 그다음에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은 신설입니다. 모든 경우에 자탐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600제곱미터 이상인 부분인데 모든 층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다 모든 층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드시 해두시고 그리고 마에 보면 화재 알림 설비라는 설비가 들어왔죠. 원래 소방 설비로 들어와 있지만 이게 설치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림 설비는 판매 시설 중 전통 시장으로 한다. 이게 시설됐죠. 그다음에 비상 방송도 모든 층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 화재 속보. 자, 속보인데 뭐가 바뀌었냐면 삭제가 됐죠. 그러니까 업무 시설, 공장, 창고, 교정 시설 중 시설, 업무 시설, 공장, 창고 요거하고 발전 시설하고 전기 저장 시설하고 층수가 3인칭 이상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삭제했고 나머지 부분 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답 쓰실 때 업무 시설, 공장, 창고, 뭐 교정, 군사, 발전, 전기 저장 시 3인칭 이상의 삭제된 이거 쓰면 이제 오답이 되겠죠. 속보 설비 설치 대상이 그거 반드시 서브에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인명 구조기구도 애매한 문구가 관광 호텔 용도로 사용하는 층으로 바뀌었습니다. 병원으로 사용하는 층. 이건 모든 층이 아니죠. 자, 유도등도 추가된 게 이거 좋아요. 피난 유도선은 하지 않는 기준으로 정한 장소에 설치해야 된다 해서 이게 추가가 됐네요. 그리고 비상조명등도 모든 층, 해당 층으로 문구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소화형 시설 설치 대상이 추가가 됐네요. 자원수납 관리 시설 중 폐기물 재활용 시설 및 폐기물 처리 시설에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재현 설비, 자 재현 설비도 해당으로 바뀌었어요. 해당 모대부, 해당 영하 상년간
그다음에 해당 부분, 그다음에 모든 층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연결 종수관도 모든 층으로 이렇게 좀 더 명확화됐죠. 연결 설수는 해당 시술로 바뀌었고, 자 여기서 자 됐습니다. 어디였죠? 여기 별표 4였죠? 이 부분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터널은 뭐 요거는 이제 뭐 시설됐지만 그렇게 중요한 부분 안에서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특례입니다. 특례. 자, 특례가 좀 바뀌었는데, 자, 특례는 문구가 좀 바뀌었습니다. 자, 다만 해가지고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변경하는 강화된 기준을 원래는 적용해야 한다는데 적용할 수 있다로 조금 문구가 완화됐죠. 완화됐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음 과목의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또는 하지 않는 기준으로 정하는 것에서 이 대통령령이 요겁니다. 별표 4. 별표 4가 뭐였죠? 별표 4가 요거였죠.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해야 되는 대상. 요게 이제 바뀌면 바뀐다. 이 말이죠. 자, 이해하겠죠? 여기서 대통령령은 소방설비 설치해야 되는 대상이 바뀌면 소급증해야 되고 환자전 기준이 바뀌면 소급증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대상이 소화기구 있는데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자탐이 예를 들어서 화재안전 기준이 바뀌거나 설치 대상이 바뀌면 소급하라 이 말이죠. 이게 지금 문제가 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요거 내 서버에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뭐 없습니다. 시행령이 좀 바뀌었죠. 시행령은 자, 강화된 소방 설비 해가지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거 해서 열었습니다. 자, 공동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 소화장치 자탐 내 통합암시시설, 유도등, 연소방지시설, 그다음에 전력구, 통신구,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탐. 이게 이제 강화된 기준을 정해야 되는 부분이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 유서한 소방시설의 면제 시청인데 이것도 이제 별표입니다. 이 별표가 개정이 됐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별표. 자, 개정된 부분 제가 빨간색으로 해서 해놨습니다. 자, 뭡니까? 해서, 자, 스프링클러입니다. 스프링클러가 원래 가밖에 없었는데 나가 들어왔죠. 자, 나는 뭐냐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 전기 저장 장치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치가 면제된다. 요거는 이제 여기에 보면 나옵니다. 전기 저장 장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을 보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요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자, 전기저장장치 화재안전 성능 기준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영상 181번에 보면 나옵니다. 요 맨 끝에 보시면 자, 원래 스프링클러를 하고 배터리 소화장치를 설치해야 되는데 맨 끝에 보시면 자, 화재안전 성능 기준 해가지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시험 범위에서 이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6조, 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스프링클러를 면제받는다 이 말이에요. 면제받는데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시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청 공고 여기 이제 우리 영상 181번 1-2번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시험 방법에 의해서 성능 인정을 쭉 받잖아요. 받으면 스프링클러를 면제해 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상경보가 추가됐네요. 자, 비상경보는 신설입니다. 비상경보를 해야 되는 경우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 2개 이상의 단독 경보용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면제가 된다. 이거 추가됐네요. 이런 거는 기술사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탐, 자, 자탐은 화재 알림 설비도 자탐으로 인정해 주네요. 자, 화재 알림 설비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한 경우에도 인정해 줍니다. 그다음에 자동 화재 속보, 자동 속보는 자, 자동화보 속보 설치해야 되는 부분에 화재 알림 장치에 설치하면 속보도 면제받네요. 추가됐습니다. 자, 그리고 쭉 변함이 없고 여기까지네요. 자, 특례 살펴봤고 요 별표 봤죠? 이제 별표 15조 정축 또는 용도 변경 당시 그래서 보면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데 적용하지 않는다로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자, 바뀌었고 이제 여기 2항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2항
자,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 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을 한다 해서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에 대하여 변경 전에 해당되던 소방 시설의 면제에 대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화재 기준을 적용한다 됐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대로 이전대로 하라는 말인데 원래 1번, 2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3번, 4번이 삭제됐습니다. 자, 공연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일찍간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아, 불특정 다수인이 그러니까 일정한 근무자로 용되는 경우에도 원래는 면제를 받았지만 이제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업소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거. 자, 다중이업소 업소 등이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도 원래 있었는데 이게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강화된 거죠. 이게 없어졌으니까 요거 바뀌었으니까 중요하겠죠? 서버에 업데이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 대상물의 범위가 별표역인데 이것도 바뀌었네요. 자, 보겠습니다. 별표 U. 자,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바뀐 거는 하나밖에 없네요. 하지 위험도가 낮은 대상물인데 원래 두 가지가 있었는데 요거랑 자, 소방대가 조직되어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청사 및 차고가 삭제가 됐습니다. 여기 이제 그건 이제 하지 위험도가 낮은 대상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강화된 설비를 하라. 소방 설비가 설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네, 답안지 업데이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자, 특례 부분에 많이 바뀌었죠? 네, 답안지에 업데이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거는 뭐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요게 이제 신설이 됐는데 이거는 뭐 크게 시험하고 관계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좀 중요한 게 요겁니다. 자, 건설 현장의 임시 소방 시설이 용어가 바뀌었네요. 자, 건설 현장입니다. 건설 현장이 사고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하는 자를 말한다. 해서 여기 요거 적어놨죠. 자, 건설공사란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환경시설, 그 밖에 쭉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다 포함입니다. 해체, 설치, 해체 공사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대한 포함하지 아니한 데서 이 부분이 포함 안 한다. 자, 전기공사,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수리공사는 임시 소방시설을 안 해도 된다. 자, 요 위에는 해야 되고, 요거는 해야 되고, 이건 안 해도 된다. 구분 가겠죠? 여기 잘라가지고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법에서 완전히 구분시켜 놨습니다. 그 외에는 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기출 문제죠. 화재 위험 잡음이 이미 소실인데 1번이 다인데 4번이 신설됐습니다.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을 취급해서 폭발성 분진을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은 어, 임시 소방시설 해야 된다. 1번, 2번, 3번, 4번은 3번은 기준에 있던 겁니다. 이것도 네, 답에 업데이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임시 소방 시설이 이제 별표 8대로 이제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공사의 규모와 규모인데 별표 8이 개정이 많이 됐습니다. 별표 8 볼게요. 자, 별표 8 열었습니다. 자, 임시 소방 시설의 종류가 늘어났네요. 뭐가 늘어났습니까? 자, 가스 누출 경보기가 늘어났네요. 자, 그다음에 비상 조명 등 방화포에서 종류가 늘어났습니다. 가나 다 방화는 원래 있었는데 가스 누출 경보기, 비상 조명 등 방화포가 늘어났죠. 늘어나면서 설치 대상도 늘어나겠죠. 자, 가스 누출 경보기는 바닥 면적 150 이상의 지하층, 무층층에 설치한다. 비상 조명 등은 바닥 면적 150 이상의 지하층, 무층층에 해야 된다. 방화포는 용접, 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작업에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자, 요거는 반드시 정리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자,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요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데 요거는 여기 기출이죠. 심의할 수 있는 내용, 하지 않는 기준에 관한 사항 쭉 있는데 이게 5번이 추가됐습니다. 자, 신기술, 신공법 등 검토 평가에 따른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앙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서 1, 2, 3, 4, 5, 6 대통령이 원하는 사항 요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거니까 다섯, 여섯, 일곱 개. 요게 이제 답이죠. 중앙시민위원회가 하는 사항. 요거 그다음에 지방시민위원회는 요 밑에 도 있죠. 이걸 구분해서 답술하게 시험 나오죠. 이것도 이제 개정이 됐으니까 업데이트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재 안전 기준에 관한 운영 이게 됐는데 요거는 뭐 어찌 보면 시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뭐 요거는 뭐 이제 어, 특히 시험에 나올 수 없다고 보고 다음에 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별표 2 다 봤죠? 자, 이 모든 자료는 우리 어디입니까? 여기 이제 어, 천재소방 다음 카페에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무료로 다운받으면 됩니다. 자, 129회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여기 지금 빨간색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다 129회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영상 보시고 자료 받아서 서브노트 업데이트 하시고 신설은 추가로 답변해서 129회에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